아침 근무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도 주인공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이 있었다던 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공백. 그는 사무실 한쪽에 앉아 커다란 달력과 인수인계 노트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분명히 이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노트를 펼쳐 문제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특별한 표시도 사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기록돼 있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날은 직원이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무자도 그대로였고 일정도 변동 없었어. 그 말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날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기록들도 함께 펼쳤습니다. 그날 전후의 보고서, 약 투약 기록, 외부 출입 명단까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 하나, 특정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꾸준히 등장하던 이름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이상한 건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공백을 문제 삼지 않았느냐는 거죠. 직원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노트를 덮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 공백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하루는 빠진 게 아니라 비워진 하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5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비어있는 하루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노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날의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습이라고 적힌 시간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 2회 진행되던 음악 활동, 노인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연습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연습은 평소랑 조금 달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올 예정이었거든. 그 말에 주인공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외부라는 단어는 이 요양원에 닫힌 시간밖과 연결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연습은 내부 행사 준비가 아니라 외부 소규모 발표를 염두에 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밖에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무대.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은 기록으로 남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일정표에는 간단히 연습이라고만 적혔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악보의 빈칸과 메모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 다음이 바로 그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계획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관련된 이름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 주인공은 그 침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연습의 진짜 목적은 음악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였고, 그 시도가 어떤 이유로든 막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직원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외부 발표, 밖으로 나가는 무대. 그 말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이 요양원의 질서를 흔드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 계획이 왜 조심스럽게 다뤄졌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보호와 관리가 우선인 공간이었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일은 언제나 위험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그날 연습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유난히 집중했고 표정에는 오랜만에 긴장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연습이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악보를 정리하며 몇 번이고 같은 부분을 반복했고 마지막까지 피아노 옆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연습이 끝났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않은 마음.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멈추자고 했어. 그 말은 조심스럽게 꺼내졌지만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은 위험하다는 이유,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논의는 길지 않았고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말없이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 가장 커졌을 때 아무 설명 없이 닫혀버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어. 연습은 끝났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고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했던 선을 넘지 못하게 막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자는 제자리로 돌아갔고 악보는 정리됐으며 피아노 덮개도 닫혔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공기만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무언가가 결정된 뒤의 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그 사람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건반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메모를 하나 남겼어. 직원은 그 말을 하며 주인공이 앞서 발견했던 종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문장은 충동이 아니라 오래 쌓인 마음의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변명을 적어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남긴 마지막 설명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떠난다는 선택이 꼭 도망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더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낀 순간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날의 연습은 마지막이었고 그 마지막이 끝났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별이 시작됐던 겁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안 왔어. 출입 기록도 연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막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떠나기로 한 선택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고로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요양원의 하루는 겉보기엔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지켜졌고 약은 정해진 시간에 나갔으며 연습 시간표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이 조용히 빠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빠졌다면 흔적이 남아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빠진 자리가 자연스럽게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그 이후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날의 연습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강제로 내보낸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선택은 개인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꺾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이름도 잊힐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봤고 같은 소리를 찾았으며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에는 덮였던 이야기가 밤마다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미루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지 않은 선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밤마다 대신 치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침묵을 언제까지 이어갈지 다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의 선택,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의 중심에는 밤마다 같은 소리를 찾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낮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주인공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전날 밤의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의 흐름도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문장이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은 음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의 공기를 말했고 연습이 끝난 뒤의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지. 그게 더 아팠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부분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붙잡고 있던 건 마지막 연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음악도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던 순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그냥 보내버렸던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이 밤마다 찾던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때 하지 못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감정은 남는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옆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그 말이 어디까지 닿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주인공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봤어?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인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한 분만이 아니에요. 직원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장면들,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시선들, 그리고 피아노를 둘러싼 침묵.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 질문은 회피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답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만 기억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설득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러내면 요양원의 평온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덮어두면 밤마다 같은 장면이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그 말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두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주인공에게는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것인지였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요양원은 평온해 보였고 그 평온함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많은 침묵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직원은 문가에 서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이제는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숨기기보다 부르는 쪽을 택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사용되지 않는 문서였고 가장자리도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종이를 주인공에게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엔 아직 남아있어. 그 한마디에는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기록에서도 지워졌던 이름. 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잘 있나? 그 질문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주인공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흩어져 있었지만 기다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현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침묵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어떤 밤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